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은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71호에 게재된 대형 트럭의 자율주행 투심플 재팬이 레벨 4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2월호 57에서 6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물동량이 많은 루트에 주목하여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의 레벨 4 자율주행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투심플 재팬이 물류업계가 안고 있는 2024년 문제, 운전자 부족의 해결에 기여하는 솔루션 제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에 도쿄 나고야 구간에서 실증 실험을 완료하고 그 구간을 오사카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의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해 마음 같아서는 일본에서 2024년까지는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고 싶다고 미국 투심플 홀딩스의 일본 법인인 투심플 재팬의 부사장인 고사카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투심플은 기술적으로는 레벨 4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국가나 지역이 다르면 자율주행 허가는 개별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자율주행에 관한 경찰청의 허가 취득에 앞서 필요한 준비, 즉 신청 승인의 수속을 위한 서류나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심플이 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물동량이 많은 루트에서의 자율주행인데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루트로 도쿄 오사카 구간을 목표로 합니다. 2023년 중에 도쿄 나고야 구간 실증 실험을 완료하고 그 구간을 오사카까지 연장하여 실증 실험을 계속한다는 계획인데 자율주행 허가를 얻으려면 그러한 실증 실험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레벨 4의 자율주행을 실시하는 것은 고속도로의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 도쿄의 이 지점부터 나고야의 이 지점까지를 정해 실현을 목표로 하고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물류시설 혹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파킹 에어리어를 연결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구간에서는 본선 합류, 장애물 회피, 정체, 공사장, 차선 변경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도 대응한다고 합니다. 통상은 왼쪽 차선을 주행하고 필요할 경우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도 실시하여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일반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당분간 수동 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증 실험에서는 운전자와 안전 확인 등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동승하여 레벨 2의 자율주행으로 시험 주행과 데이터 수집 등을 진행합니다. 레벨 4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것은 투심플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투심플은 자율주행 트럭의 기술 개발과 자율주행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전개하는 기업으로 2015년에 창업하여 같은 해에 미국과 중국에서 거점을 개설했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에서 대형 트럭의 대열주행 실험을 하였고 2021년에는 미국에서 자율주행 대형 트럭의 총거리 130km의 완전 무인주행 실험을 각각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투심플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레벨 4의 자율주행 트럭을 세계에서 60대 가까이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심플의 설명으로는 미국 화물 운송업체 UPS 등 20여 개의 기업에 32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율주행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심플은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차 업체의 협력을 얻으면서 일본제 대형 트럭에 대한 적합성과 시뮬레이터 검증, 전용 테스트와 필드 검증 등을 완료하였고 2023년 1월부터는 이 대형 트럭을 사용하여 도메이 고속도로의 도쿄 나고야 구간에서 실증 실험 중에 있습니다. 실증 실험의 베이스로 한 트럭은 신호 자동차의 프로피아로 프로피아의 주변 감시 센서와 센서 정보의 인식이나 자율주행 실행을 담당하는 두뇌인 처리 장치 등을 탑재했습니다. 탑재하는 주변 감시 센서로는 10대의 단안 카메라와 6대의 3차원 레이더, 6대의 밀리미터파 레이더입니다. 카메라는 자사 제품으로 승무원실의 지붕 위 전방에 배치한 바위에 8대, 좌우 도어 후방 상부에 1대씩 배치했습니다. 전방 감시용 원거리 카메라의 검출거리는 최대 1000m로 전방 감시용 원거리 카메라, 전방 감시용 중거리 카메라, 광각 카메라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더는 승무원실에 지붕 위 전방에 배치한 마위에 1대,
차량 전방의 좌우 코너부에 한 대씩, 프론트 그릴 하부의 번호판 옆에 한 대, 좌우 도어 후방 상부에 한 대씩을 설치했습니다. 바위에 설치한 것만 밈스식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계식 라이더로 합니다. 기계식은 중국 히사이 테크놀로지의 제품이며 밈스식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밀리미터퍼 레이더는 모두 독일 컨티넨탈 제품으로 차량 전방의 좌우 코너부, 번호판 옆, 차량 배면 하방 좌우와 후방에 각각 한 대씩 설치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센서를 활용하여 밤낮으로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 차량 주위 360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로피아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용 센서류가 탑재되어 있지만 레벨 4 자율주행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자율주행 실험을 담당하는 두뇌인 처리 장치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배후 중앙에 탑재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이에는 상자 모양의 장치가 있고 거기에 마련한 누름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자율주행이 시작되는데 실증 실험에서는 동승하는 오퍼레이터가 안전을 확인한 후에 이 스위치를 누릅니다. 1000m라는 검출거리가 긴 카메라를 전방 감시에 사용하는 이유는 적재량이 최대 40톤으로 무거운 트럭을 100km의 고속으로 달리게 했을 경우 제동거리가 수백 미터에 이르기 때문이며 자사에서 카메라를 개발함으로써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투심플의 레벨 4 자율주행에서는 3차원 고정밀도 지도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지도도 투심플은 자사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고정밀도 지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업데이트 빈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승용차와 대형 트럭에서는 차 높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도 자체도 승용차용 지도와는 달라집니다. 투심플에서는 지도 제작 차량을 이용해 만든 고정밀도 지도를 바탕으로 실증 실험 주행에 사용한 대형 트럭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높은 빈도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벨 4 자율주행에 있어 일본에서는 특정 자율주행 주임자가 동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 감시 장치의 설치와 원격 감시를 실시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심플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원격지에서 원격 감시를 실시하는 사람이 차량의 운전을 인계받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은 80km 이상의 고속 주행 시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운전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레이스 게임에서 정확하게 운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투심플이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소 리스크 제어에 의해서 시스템이 차량을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시켜 정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운전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확립한다고 하며 고속도로에서의 V2X, 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과의 연계도 시야에 넣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심플이 중시하고 있는 것은 물류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차 업체, 창고 사업자, 고속도로 운영자, 보험회사 및 화물의 예약 관리 등의 시스템을 전개하는 업자 등과의 연계입니다. 자율주행 간선 물류 솔루션 오토노머스 프레이트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율주행 수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에서는 2024년 4월부터 물리업계의 시간의 근로시간이 최대 연 960시간으로 제한되는 등 트럭 운전자의 근로시간과 가동시간에 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전 일본 트럭협회에 따르면 부족한 수송 능력 비율은 2024년에는 14.2%, 2030년에는 34.1%에 달하는데 투심플이 자율주행 수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러한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화로 트럭 운전자는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 점에 대해 투심플은 자율주행 트럭의 출발 전에는 센서류 점검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다고 설명을 합니다. 투심플은 실증 실험에서 출발 전에 센서류의 이물질을 닦아내거나 센서류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작업을 통상 차량과 동일한 작업에 포함하여 출발 전에 실시를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무인 방위2
일본이 당면한 5가지의 위협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